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쉽게! 오늘 대통령실의 부대변인은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바이든이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고 말하면서 그것은 전문가가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진행자는 윤석열 본인한테 확인했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그 대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이든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문가들의 그러니까 저희들이 확인한 모든이라고 표현하면 그렇겠죠. 네. 저희들이 확인한 전문가들에게서 들은 얘기는 바이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윤석열 대통령께는 확인 과정을 거쳤습니까? 대통령께서 먼저 바이든이라고 얘기할 이유가 없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자, 끝에 당연한 겁니다 라는 말은 이 관계자의 해석이고, 대통령께서 먼저라고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먼저는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이 나한테 먼저 이런 얘기를 하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의 직접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됩니다. 내가 바이든이라고 할 이유가 없다 말했습니다. 자, 좀 이상합니다.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딱 3개의 답변밖에 없어 보이는데 윤석열은 마치 유체이탈 하듯이 내가 바이든이라고 할 이유가 없지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느낌인 겁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을 리가 없지 사람아. 이 정도의 느낌인 거예요. 자, 누군가가 막 떠오르시죠. 자, 이명박 박근혜하고 어쩜 이렇게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 김어준 총수가 이명박 시절 낙곰수를 하면서 만든 용어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힘들고 책임 소재도 불분명한 느낌을 줍니다. 책임을 져야 할 상황에서 남의 탓을 하며 자신은 책임 없다고 발뺌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유식한 말로 비논리적인 자기 합리화 성향의 화법이다, 이렇게 통용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명박이 집권 3년 차에 이렇게 말했죠. 이 정권은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그리고는 깜빵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박근혜가 탄핵되고 깜빵에 갔을 때 검찰이 조사하는데 이렇게 물었습니다. 산하 기관에 사직을 지시했느냐? 그러자 박근혜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도 어디까지나 노태강의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지시를 했느냐? 라고 물었는데 그런 지시를 내가 했어도 그 지시를 이행한 노태강의 책임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야, 이런 것이 바로 유체이탈 화법이죠. 그러니까 책임을 회피할 때 나오는 거죠. 결국 윤석열은 이러한 유체이탈 화법을 사용하는 거 보니까 바이든이라고 했네 했어. 그 책임을 느끼고 있는데 그것을 발뺌하려다 보니 내가 먼저 바이든이라고 할 이유가 없다라는 유체이탈 화법이 나왔다.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나머지 그 새끼 쪽팔리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논란의 본질이 아니라며 비껴 나갔습니다. 그러자 진행자가 깔끔하게 정리를 하죠. 자,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해한 바를 한번 확인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맥락상 그게 본질적인 게 아니었다,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정을 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 라는 윤석열의 발언이 직간접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이 억지 주장을 멈추지 않을 기세입니다. 오늘도 국힘당은 MBC가 백악관에 메일을 보낸 것을 두고 가짜뉴스로 미국까지 속여서 외교 참사로 비하시켜 윤석열 정부를 흔들려고 했다라며 MBC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니, 윤석열이 바이든이라고 했고 그에 대한 입장을 백악관에게 묻는 게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합당한 취재 프로토콜마저 외교적 자해 공갈이라며 국힘은 MBC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과거 검언유착을 권언유착으로 뒤집고 고발사주를 제보사주로 뒤집었듯이 바이든을 난리면으로 뒤집을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터진 배우 곽도원 씨의 음주운전이 필요 이상으로 언론으로부터 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유명 작곡가 겸 가수가 마약 투약을 체포되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검찰이 밥 먹듯이 하는 그 이슈로 이슈를 덮기에 또 시선 돌리기가 계속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상 현상들은 검찰 출신 윤석열이가 지금 매우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집기는 힘들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뒤집기는 국내 언론들만 도와주면 되는 국내용 이슈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만 지금의 뒤집기는 국제적인 사안이고 국민 누구나 귀만 있으면 판단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뒤집을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충만해 보입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모습을 볼 때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검찰과 언론에게 어떻게 휘둘리며 살아왔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논란을 계기로 윤석열도 끌어내리고 그 카르텔을 붕괴시켜서 보다 민주적인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 회원수 20만 명을 보유한 정치 데이터 플랫폼 옥소 폴리틱스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이번 비속어 발언이 가짜뉴스라는 윤석열 설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을 던졌더니 89%가 반대한다는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조사는 회원 599명이 참여한 결과로 보통 여론조사가 1000명을 대상으로 하니까 일반 여론조사 결과와 비슷한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보층 그리고 중도 진보 성향의 응답자는 97%가 반대 의견을 밝혔고 중도는 90%, 중도 보수는 81.3%, 보수는 63.2%가 가짜뉴스라는 윤석열의 설명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모든 연령대에서 90% 이상이 반대한다고 하는 가운데 60대에서만 반대가 58.3%, 찬성이 41.7%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대에서 50대까지 반대한다는 의견이 90%가 훌쩍 넘었는데 60대가 찬성하는 바람에 전체 89%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MBC를 고발했던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도 반대가 84.4%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날리면이 아니라 바이든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90%에 육박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압도적인 결과가 나오면서 이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또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여론조사를 처음으로 돌린 이 옥소 폴리틱스가 MBC에 이어서 윤석열 정부의 탄압을 받을지 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라스누와사! 김건희가 운영하는 회사 코바나 컨텐츠는 정부 지원금을 받았으면서도 임금 체불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건희의 코바나 컨텐츠가 2018년 325만원, 2019년 135만원, 2020년 156만원, 2021년 80만원 등 4년간 총 696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았는데 정작 그 직원은 퇴직하면서 임금 체불 사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바나 컨텐츠에 대한 임금 체불 신고 사건이 신고 의사 없음으로 별도 조사 없이 또 종결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노동청에서는 윤건영 의원실에 이렇게 해명했다고 합니다. 신고자가 신고 접수 후 9일이 지나고 사건 종결 요청서를 제출해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그 신고자와 합의를 했다 이런 내용인데 모릅니다. 끝까지 봐야죠. 하여간 나라 돈을 받았으면 그냥 줘야 할 거 아니야. 왜 챙기고 난리야. 최은수냐? 엄마 닮았어? 왜 자꾸 나라 돈을 챙겨? 네 엄마 최은순도 3년간 42억 원이라는 요양급여를 나라로부터 받고도 꿀꺽했는데 그냥 풀려났어. 그치? 엄마나 딸이나 마쳤습니다.